2021년 10월 8일 금요일 이제 12시 8분이네요. 12월 8일 된 것이 8분 지났다 이 말입니다. 자정이에요. 조금 전까지 8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월 7일 목요일이었는데 이제 10월 8일이 되었습니다. 10월 8일이니까 오늘이 한로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추분에서 한로 사이에 가장 날씨가 좋았는데 요 며칠에는 여름이 다시 온 것처럼 조금 이렇게 좀 무더웠습니다. 제가 내가 유튜브 영상을 찍은 지가 딱 만 2년 됐어요. 2019년 10월 말부터 이렇게 됐으니까 국가혁명당 창당대회를 하고 나고 한 8월 15일 날 했기 때문에 하고 난 뒤에 한 2달 뒤에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했고, 그러니까 내 기록이 한 2년 정도, 한 24개월 정도 해놓은 게 그대로 수록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카카오 스토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에 내 이제 글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지인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내 영상을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를 보니까 내가 3년 전에 쓴 글이 있더라고요, 카카오 스토리에. 그래서 3년 전에 쓴 기록이 있으니까 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이제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인데 지금 보이는 집이에요. 요 집이 내가 태어난 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이 집을 수리를 조금 했습니다. 지붕하고 화장실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기록을 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알 수 있고, 기록이 없으면은 그거 2년 전에 이게 내가 왔는지 4년 전에 왔는지 잘 몰라요. 모르는데 기록이 있으면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김해에서 오래 살았는데 이제 좀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왔단 말이에요. 대신동에 왔는데 그게 2018년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집수리 한 지도 3년 된 거지. 내 말이 참. 2018년 같으면은 그때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미국에 자주 갔었어요. 그 해에 미국에 많이 갔습니다. 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던 해가 2018년이에요. 그리고 2019년 들어서면서 이제 하여튼 백국 명패가 총재님 강의하는 거에 보면 알겠지만 2018년 12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그때부터 말씀이 나왔는가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2019년 1월 달에 내가 했으니까 내가 좀 그래도 조금 빠른 편에 속해요. 정확하게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네.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창당대회를 하고 그랬었지.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기록은 상당히 소중한 기록이다, 이렇게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이제 지금 제일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이제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죠. 오늘이 국민의힘당에 아까도 퇴근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새말 버스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더 못했는데
국민의힘당에 이제 8사람 중에서 4사람이 탈락이 되고 4사람이 이제 4사람 남고 4사람 탈락되는 그 날이 이제 오늘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건데 이제 언론에서 하기로는 2강 1중이라고 하니까 말이 반복이 되는데, 2사람이 강한 사람은 윤석열이하고 홍준표, 한 사람이 좀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유승민이, 그리고 나머지 이제 5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가 될 건가, 이제 이게 이제 그 관심에 초점이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민경욱 전 의원이라든지 BJ 돌인가? 뭐 하여튼 그게 지금 부정선거를 이렇게 목숨 걸고 막 파헤치려고 하는 그런 박주연 변호사인가 그것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교안을 적극 이제 밀고 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부정선거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한교안을 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입장으로 봐서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황제이시고 세상의 임자시고 여왕개미시고 봉황이시고 세상의 임자고, 이러니까 총재님과 이렇게 만남을 가진 그 안상수 전 인천광역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사람은 이제 하태경이나 원희룡이, 또 최재형, 뭐 허경영 총재님의 입장으로 말씀하면은 다 훌륭하신 분이죠.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합니다. 후보 토론에 놓으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절대로 그 사람의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고, 그 뭐 하태경이나 최재형이나 또 원희룡이나 이런 사람 그 조상님들이 있다고. 하태경이가 그 어떤 하신지는 모르지만 하시성 그 조상님들이 있고, 최재형 씨도 그 최지 집안에 그 조상님들이 있고, 원희룡 씨도 그 원시 집안에 그 조상님들이 있잖아요. 그 자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나도 있지만 그분들도 다 있을 거고, 뭐 천상신명기에서 보든지, 그리고 현직에 이제 그분들의 다 가족이 다 있잖아요. 처자식도 있고, 뭐 주위에 아주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이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 누가 좋겠느냐고.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 좋은 점은 이야기를 안 해야 되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 3분한테는 좀 안 됐지만은 하여튼 간에 이제 그러니까 추측건데 이제 홍준표, 윤석열이, 유승민이, 황교안이, 안상수, 요 5사람 가운데 5사람에서 한 사람은 나와야 되고 4사람 택하니까. 그런데 오늘 그 내가 이게 항상 일가가 그렇죠. 갔다 오면은 이제 동네 청소를 뭐 일주일에 7일 같으면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하루에 청소를 2번, 3번 할 때도 있어요. 그 집에 쉬니까 아침에, 점심때, 저녁때 이렇게 3번 할 때도 있고 2번 할 때도 있고 그랬지만은, 평일 때는 혹 안 하는 날도 있어요. 거리가 아주 깨끗하고 이럴 때는 안 하고. 그러나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청소를 하고 나면 이제 또 그 쓰레기 담은 그 쓰레받기 그거는 좀 물로 씻어놔야 되니까, 씻고 있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나중에 다시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네 사람, 국민의힘당에 4사람이
되는데 아마 그 윤석열이하고 홍준표하고 한교안이하고 안상수 이 네 사람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빠져요. 그래서 그 유승민이가 안 됩니까? 유승민이 일중인데요. 그랬더만은 그거 하여튼 그거는 내일 지켜봐야 되지. 만약에 그 유승민이가 빠졌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변 아닙니까? 유승민이는 다 될 줄 알았는데 빠졌으니까 이변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또 그거 보니까 이봉규 씨라고 있어요. 58년 개띠고 내 밑에 동생하고 나이가 같은데 그분이 상당히 그 박식하신 분이에요. 정치학 박사고 그분이 그 자기가 지금 재혼해가 살죠. 재혼해가지고 자기 처한테 꽉 붙잡혀가지고 사실은 모양인데 첫 번째 부인은 아주 상당히 그 미인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혼하고 지금 두 번째 부인하고 사는데 그리고 저 이봉규 씨하고는 우리 허경영 총재님하고는 안지가 오래돼요. 그 총재님께서 한 7, 8년 전에 그때 이봉규 씨하고 나와가지고 그 대담한 것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봉규 씨가 그 노래도 하던가 그래요. 그분이 그 밴드하고 뭐 기타도 치고 밴드도 드럼도 하고 그래요. 그분이 이봉규 씨는 이제 주로 보면은 근데 자다 우다 뭐 흡하다 이렇게 세 개로 본다 이러면은 그 사람 우에 속해요. 우에 100% 우입니다. 우측이에요. 우측. 그래서 그 윤석열이하고 이쪽 팀이지 국민의힘당 쪽이지 민주당하고는 전혀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뭐 조국, 추미애 또 이재명 하면은 막 무조건 막 이런 막 이렇게 엄청 안 좋게 보는 사람이에요. 대신에 이제 이쪽으로 윤석열 쪽하고 뭐 홍준표 이런 쪽에는 엄청 좋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예요. 그러니까 그 사고가 내가 볼 때는 정상적이라고는 내가 안 본단 말이에요. 나도 좌우 아니고 나는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바로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봐요. 그 사람이 그분이 뭐 그래서 내가 그 바르게 못 보고 유튜브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거리에 청소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간에 그분도 뭐 좋은 점도 있고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너무 좌를 이렇게 아주 뭐 100% 나쁜 쪽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그건 그렇고 또 자도 마찬가지예요. 좀 민주당만 이렇게 100%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또 잘못된 거야. 그것도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쳤거든.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100% 부정선거잖아요. 작년 4.15 총선이. 그리고 미국 대선에도 있었던 거는 100% 부정선거잖아. 그게 부정선거에 비협도 발언 안 한다고. 민주당 측에 있는 사람들. 그 뭐 최민희 전 의원이라든지 또 뭐 김용민이 정봉주 또 새날에 있는 그 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정선거에 비협도 발언 안 해요. 딱 봐도 절대 본 척도 안 하고 들어도 안 들은 척 해버려요. 그거는 또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그게 공정 보도가 안 된다고. 그건 그렇고 이봉규 씨가 이제 그 배성희 변호사라고 있어요. 그 배성희 변호사하고 이제 대화한 걸 쭉 들어보니까 이거 뭐 유승민이가 이제 어제 며칠 전이죠. 어제 아닌가? 그 KBS에서 나와가지고 6차 토론회가 있었다고. 국민의힘에 이제 마지막 그 토론이 있었는데 8사람이 그게 언젠가 모르겠네. 어젠가? 어제 아래 10월 6일 날 갔네. 10월 6일 날
10월 6일 날 같은데. 그 이제 맞추고 난 다음에 8사람 TV 그 KBS에서 밤 10시 50분인가 그때 했다고. 그때 마치고 놓으면서 그 윤석열이하고 저 유승민이하고 뭐 서로 언쟁이 좀 있었던가 봐.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유승민이가 이제 이렇게 엄청 안 좋게 된 걸로 이렇게 막 그 표현을 하더라고. 배성이도 그래 하고, 배성이 변호사도 그러고, 이봉규 씨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 이봉규 씨 그 유튜브가 상당히 파워가 좀 있어요. 우파 측에서는. 좌파 측에서는, 좌쪽으로는 저기 민주당 측에서는 그 새날이 아주 영향력이 큽니다. 새날. 그리고 저 서울교통방송의 김어준이가 하는 말이 또 상당히 그 파워가 있어요. 그 사람들 일개 유튜브 이렇게를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민주당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김어준이 하고 그 새날에 하는 새날을 그 진행하는 사람 내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하여튼 김어준이 하고 새날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가 굉장히 커요. 그렇듯이 이쪽 우측에서는 이봉규 씨 말이 무시 못해요. 이봉규 씨가 그 우파 쪽에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니까 유튜버로서. 그래서 그 유승민이를 상당히 내리치는 말을 하던데, 그렇게 되면은 유승민이가 탈락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 그렇게 되면은 참 상당히 재밌게 돌아가겠더라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안상수가 이제 4사람 안에 든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대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이나 조금 전에 그 열린민주당 TV가 있어요. 열린민주당 TV. 거기가 열린민주당의 국회의원이 3분 계시는데 대표가 최강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민정 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김의겸 의원님 여러 3분인데 사람은 3사람이라도 민주당의 한 7, 80명하고 똑같은 전투력이 있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 그게 당원들이 있다고. 당원들. 열린민주당의 당원들이 전투력이 아주 세요. 민주당에 그냥 썩은 동태, 죽은 고래보다는 살아있는 송사리가 낫다고. 그렇게 하듯이 그 열린민주당의 의원 수는 3사람밖에 안 돼도 그 회원들, 그 당원들이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아주 파워가 센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데 그 열린민주당 TV에 이제 이재명 씨가 어제 나왔더라고. 어제 나와가지고 열린민주당이 묻고 이재명이 답한다.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 반짜리단 말이에요. 90분간인데 그걸 내가 다 봤지. 조금 전에 봤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봐야 될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면 몇십 개는 다 봐야 돼. 내 직성이 풀리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그래 안 된다고. 다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것은 내가 봤다고. 보았는데 그걸 보니까 참 화기애애가 뭔지를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다기보다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진짜 화기애애한 그 분위기더라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 이웃에 큰 방해는 안 될 것 같은데 다 문이 닫혀 있고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그 최강욱 그 열린민주당 대표하고 이재명 도지사하고 김의겸 씨하고 또 한상구 전 그 국세청장인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하고 또 한 분 더 나왔던데 5분 남았는데 이야 진짜 그 화기가 충만하대요. 진짜 참 아주 서로 자기들끼리는 진짜 엄청 잘 치네. 화기애애하더라고. 그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들으면서 내가 새롭게 알은 것도 있고
이재명 씨가 작년 7월달 이전만 하더라도 자기는 이제 경기도지사를 한 8년 정도, 이번에 자기가 초임이니까 이제 3년, 2018, 19, 20, 21 원래 3년째잖아요. 3년째고 내년 이제 6월달 되면 4년이고 그만둬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경기도지사를 나이가 이제 아주 어리니까, 지금 이재명 씨가 우리 한국 나이로 58이니까 아주 뭐 일말로 하면 좀 그렇지만 애라 말이야 지금. 그렇잖아요. 저 바이든이 뭐 80 넘어가지고 미국 대통령 했는데, 대통령 하고 나면 이제 은퇴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대통령 하고 난 다음에 뭐 다시 국회의장을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뭐 국회의원을 나갈 겁니까? 그게 격이 안 맞잖아. 대통령 하고 난 다음에 무슨 구의원을 할 건가, 시의원을 할 건가, 국회의원 할 건가, 그거는 격이 안 맞거든. 그러니까 대통령 했으면 이제 그것으로 땡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원래 58이니까 대통령은 만약에 당선이 됐다, 뭐 당선되지 않겠지만은, 그리고 나면은 뭐 대통령 땡 하고 나면은 60한 서너, 뭐 59살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5년 하면은 64살 같으면은 아직 어린애잖아. 안 그래? 어린애는 아니지만은 그 바이든이 80세에 비하면은 아주 뭐 새파랗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더라고. 아, 너무 빠르다. 걷잘았다 그러더라고. 그렇듯이 자기는 이제 경기도지사를 내년까지 하고 6월달까지 하고 또 재선해 가지고 또 한 번 더 하면은 한 8년 정도 하면은 경기도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자기보다 나이가 8살 많으니까, 박원순이가 내하고 나이가 같거든. 그러니까 서울시장으로 있는 그 박원순이가 이제 대선에 놓으면은 그분을 도와드리려고 이제 대통령이 놓으면은 자기가 이제 지원하려고 그래 했는데, 졸지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게 안 됐다 그렇게 하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자기가 대통령 한번 나와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1년이 조금 넘은가 봐요. 아이고. 목이 막 마르네. 다음에는 물을 좀 갖다 놓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아이고, 물을 좀 가져와야 되겠네. 아이고. 목이 굉장히 말랐어. 뭐 편집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런 것도 다 아이고. 영상 기록을 남기니까 뭐 볼 사람 보는 기고. 아이고 목이 갑자기 마르네. 그래. 자기는 이제 대통령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지가 작년 한 7월달 이후로 이제 이렇게 생각이 굳어지는가 봐요. 박원순 시장 죽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좀 그런 생각을 가졌고, 왜 이렇게 지지가 오르느냐 이렇게 하니까 지금 국민들의 생활이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정치가 잘 되면은 국민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지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치를 또 이재명이 하는 말이, 정치를 잘하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막 그런 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여하튼간에 뭐 그 옆에 있는 뭐 김의겸이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나
이재명 씨나 홍준표나 그 윤석열이나 또 뭐 그 유승민이나 또 안상수나 뭐 이런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는 백해가 닫혀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내가 이래 볼 때는 그 맹인이나 다름이 없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기머거리고 맹인이다 말이야. 영적으로 그래요. 영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니까 말세 성제께서 이제 와 있는데 말세 성제 시부지라 그랬다고. 말세에 성제가 나타났는데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세인부지,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한심한 일이다. 그러니까 한심한 일이지. 좀 한심한 사람들이지. 여하튼 그러나 그리고 이제 그 내일 네 사람 가운데 누가 될지는 이제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진짜 그 홍준표, 윤석열이 또 참 한교안이 안상수가 될지 그거를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될 수 안 그러면은 뭐 윤석열이 홍준표, 유승민이 안상수 이래 될까? 안 그러면은 윤석열이 홍준표, 유승민이 한교안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게 봅니다. 하태경이 그리고 원희룡이 최재형이는 아무래도 탈락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고 뭐를 그거 맞추고 나면 이제 10월 9일이 저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경기도 그게 이제 발표하고 10월 10일이 이제 서울에서 발표하고 후보 확정이 되는 날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낙연 측에서는 오늘 보니까 서른이라고 이분이 이재명이가 이제 구속될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판에 한번 뒤집기를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뭐 이낙연이가 최후에 이제 이렇게 발악을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저게 명리학을 연구하는 그 박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명리학을 연구하는 박 선생님 그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재명이가 민주당의 정식 후보로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그 대장동 사건 이런 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흠집을 내려고 하니까 기존 지금 이래 보면은 이재명이가 진짜 대통령이 되면은 언론 개혁을 하려고 하거든. 이분은 아주 세게 나간단 말이야. 세게 나가니까 기존 그 대한민국의 이제 기존 그 세력들 이런 사람들로 볼 때는 이게 눈에 거슬린다고. 그러니까 그 카르텔이라 그러나 기존의 이제 언론이랄까 이제 대한민국을 이렇게 기득권자들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낙연이가 가지고 그 파워들하고 국민의힘당 파워하고 세 사람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이미 이재명이가 민주당의 공식 후보가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자꾸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내려앉혀 버려 가지고 그 자리를 자기가 올려가려고 하는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진짜 뭐 그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야 참 뭐 그래 되면 진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어떤 분은 뭐 그래 어떤 분은 윤석열이가 확정이 돼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그 진중권 씨가 그렇게 하더라고. 어제지 10월 7일 날 진중권이가 하는 말이
중앙일보가 났더라고. 뭐라 해도 윤석열이가 이제 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러니까 이랬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홍준표다 뭐 이랬었는데, 그거는 솔직한 말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누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뭐 의외의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도 있으니까, 의외의 사람이 된다 이러면은 황교안이도 또 될 수도 있겠죠. 황교안이도 될 수가 있고, 안상수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의외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 그래 돼 있고, 그러나 따나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은 듣는 귀가 열린다고. 그 보면은 무상심시민묘법 백급 만급 난조 알 한번 아련하기가 그렇게 힘들다 말이야. 백급 만급이 지난다 하더라도 난조 알, 나는 어렵다 말이야. 조는 만난다는, 만나기가 어렵다, 아련 한번 하기가 그리 어렵단 말이에요. 그 신인께서 이렇게 직접 와가지고 한번 끌어안고 눈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보통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백급 만급 난조할, 지금 네 사람이지. 안상수하고 이준석, 이재명, 안상수, 이재명, 안상수, 안철수, 이재명, 이준석이지. 아이고, 내가 발음이 늦다더만은 진짜 맞을 거야. 이준석, 이재명, 안철수, 그 다음에 안상수. 이 네 사람하고 같이 허경영 총재는 뭐 TV에 한번 토론 한번 하자 이렇게 하니까, 한번 오는 사람은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면제시키겠다 이제 이런 말 했잖아요. 하는데 그거 지금 우스게 들리잖아요. 그러나 실제 그게 내가 봐서는 시행이 돼요. 좋은 말 할 때 안철수가 오는 게 협박하는 게 아니고, 안철수나 안상수 씨는 찾아왔고, 이재명 씨나 이준석은 찾아오는 게 좋을 거야. 근데 백급 만급 난조 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악은 문견 덕수지, 그 다음에 원의 신인 진실의 의미거든. 그러니까 원아웃 건데 신인님의 그 진실한 뜻을 내가 바로 이제 깨치기를 원합니다. 신인님의 그 하고 싶은 말을, 그 심중을 내가 바로 깨치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인터뷰 하시는 말씀, 또 이제 기타 강연에서 하는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조금 느끼는 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이미 대통령은 되어 있다. 그건 확실하게 느낍니다. 이미 대통령은 내가 하는 이야기지만은 이미 대통령이 되어 있고, 지금 총재님께서는 이미 거의 다 준비를 해놨다. 거의 다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아까 이재명 씨는 이제 자기가 대통령 하면 되려고 생각한 것이 지금 1년 조금 넘었단 말이에요. 1년 조금 넘었고, 윤석열이는 얼마 되나, 지금 한 금년, 자기도 이제 좀 생각이 있었다는 것은, 박근혜를 쳐야 자기가 이제 윤석열이가 왕이 된다는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말 들으니까 정법 강의라고 있다고. 정법 강의고, 정법 강의를 하는 사람이 이제 천공 스님인가, 스님이 머리는 깎지 않고 이렇게 머리 길고, 이게 머리가 길지. 아주 여자 처녀 긴 머리처럼 이래 돼 있고, 수염도 길고 말이지. 그렇게 하는 그분이 있어요. 정법 강의를 하는 천공이라고 하는 분인데, 성명은
뭐시더라고. 첼시더라고. 뭐 정법 스님이라는데 정법 스님이 아니고 정법 강의를 하는 분이라. 그분은 내가 그 오래전에 들었어. 내가 이제 공무원 재직할 때 그 사람 강의를 좀 이렇게 몇 번 들어가지고 좀 특이한 사람이다 하고 내가 이렇게 좀 들은 적이 있어요. 듣다가 이 사람이 그 허경영 우리 총재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분 강의가 상당히 많은데 탁 들어보면서 허경영 씨라 그러더라고. 허경영 씨는 뭐 어떻고 저떻고 어떻고. 내가 딱 그 소리 듣고 말이야. 내 유튜브 강의는 구독자가 몇 명 안 돼요. 500 지금 39명인데 내 욕을 한번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 그 명예훼손이 될까 싶어서 욕을 못 하겠네요. 참. 내가 참 이거 그 사람이 내 하는 말 듣고 뭐 명예훼손 걸까 싶어서 차마 진짜 말을 못 하겠는데 내가 상당히 그 분노를 엄청 느꼈다고 그때. 허경영 씨가 뭐냐고 말이야. 내가 막 엄청 그래가 그 다음부터 이 사람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었거든. 되게 분해가지고 말이야. 전에 전에 또 젊은 사람이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에 가가지고 연구 많이 하신 분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네. 상속세를 없애면은 없애야 된다. 이것을 그 사람이 늘 생각을 했는데 우리 허경영 총재님께서 9번째가 삼성공약의 9번째가 세금혁명인데 세금혁명은 6개가 있다고. 첫 번째가 그 정권거래세 면제하는 거, 두 번째가 이제 지방세 면제하고 36종류의 세금을 한 가지로 통합하는 문제,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자동차세 폐지고, 네 번째가 세금 포인트 제도 실시고, 다섯 번째가 상속세 폐지라고. 근데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왜 상속세 폐지를 주장을 했는데 자기가 그 상속세 폐지를 해야만이 우리나라가 이제 살겠다. 그래 생각을 평소에 했는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늘군까지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 참 노래 가사대로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사람 이름이 한때는 그 강의도 많이 들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사람이 한번 또 그러더라고. 허경영 씨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이씨 차마 욕을 못 하겠네. 욕을 한번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후래 욕을 막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버릇없이 말이야 그 천공이라는 사람하고 그 사람들이 말이야 허경영 씨가 뭐냐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유튜브를 안 봤거든. 하도 괘씸해서 말이야. 그 사람 성이 김씨인가 그럴 건데. 총재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천공, 박근혜를 쳐야 당신이 왕이 된다. 이 말 들은 적이 박근혜를 친다 이러면은 2016년도다. 2016년도가 이제
지금부터 5년 전에 이제 그 자기가 그런 말 들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를 했거나, 안 그러면 최근에 이제 무슨 그 TV 토론에서 나와서 하는 말은 자기가 금년 검찰총장 그만둘 때부터 이제 자기가 뭐 대통령 하면 해야 되지 않아, 해야 안 되겠나, 뭐 작년부터 했거나 올해부터 했거나, 그러니까 1, 2년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비해서 허경영 총재님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이렇게 그것도 세계 대통령이 되려고 확실한 그 어떤 그 목적을 세우고 거기에 합당한 그 길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담배, 커피, 여자 문제 모든 것이 깨끗하게 살아온 거라고. 그리고 엄청나게 공부도 하셨고, 그러니까 내가 하다시피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돼 있는 분이라고. 완벽하게, 그것도 완벽하게 싹 준비가 다 돼 있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그 헌법이 이미 총재님께서는 구상이 다 돼 있을 거예요. 헌법 제정할 때 뭐 시간 끌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미리 딱 준비해 놓은 거 그냥 그대로 통과만 시키면 되도록 해놓은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돼 있고, 이제 100명의 임시 무부수 명예직에 해당하는 민의원들도 어느 정도 대략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200명, 3,000명에서 5,200명에 해당하는 지교대 정신교육대, 지도자 정신교육대 갈 대상자도 이미 그진 다 짜놓았고, 이미 계엄령 내려가지고 특수 체포조를 투입해가지고 그것도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다 돼 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그 주식에 대해서 어제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 자기가 그 사람 내가 이름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걸 얼핏 보고 우리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반드시 대통령이 된다고 자기가 그러는데 나는 이미 되어 있죠. 되어 있다고 보는데, 요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거도 조금 이렇게 봐야 되고 또 미래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미 그 2014년부터 엄청나게 지금 바뀌어 오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 2021년이니까 2014년부터 2021년 같으면 7년 동안에 엄청나게 지금 바뀌어 오고 있는 중이라고. 바뀌어 오고 있는 중인데, 지금 코로나도 지금 아마 작년 초에 와가지고 지금 현재 뭐 지금 엄청 어렵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뭐 오징어 게임 이것도 지금 허경영 총재를 위해서 이미 3년, 4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표면화가 된 거고. 지금 이제 이미 8월 18일 날 약 한 50일 전이죠. 한 50일 전에 이제 제일 중요한 총재님께서 행주 상승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셨고, 이제 10월 18일 날 앞으로 열흘 뒤에는 그 월요일이더라고. 그날에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신다. 예비 후보 이제 대통령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등록을 정식으로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TV 토론을 지금 엄청 기다리잖아요. 물론 기다리는 것은 대통령 당선도 기다리지만은 그 이전에 TV 토론을 엄청 기다리는데, 지금 그것이 지금 제일 이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TV 토론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그 군소정당 후보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 이재명이가 되든가 뭐 이낙연이는 좀 어렵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근데 이재명이가 되든가 안 그러면 윤석열이나 홍준표가 되든가 또는 뭐 안상수가 되든가 한교안이 되든가 그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뭐 진중권 말로는 윤석열이가 된다고 하니까 뭐 윤석열이 되거나 뭐 그런 사람들과의 토론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할 때 국민들이 옛날에는 허경영 총재님이라면은 좀 이상스럽고 우스꽝스럽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국민들이 모든 정치인들이 허경영 총재님의 공약을 다 따라 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작년 총선에 우리가 씨를 엄청 뿌렸고 또 서울시장에 이제 금년에는 꽃이 피고 내년에는 열매를 맺는다고 생장성 씨앗 뿌리고 꽃이 피고 내년에는 열매를 맺는다고.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지금 언제 이 사람이 텔레비에 나오노 이걸 엄청 기다린다고. 우리 작은아비도 그러고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들도 그러고 내가 이제 이야기한 사람들마다 그래요. 텔레비에 한 번만 나오나 와 노노 막 이렇게 진짜 누구 말대로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이제 나오는 거 그 순간을 지금 기다리지. 나오게 되면 또 그때 돼 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지지율이 20% 정도 이렇게 되고 비슷비슷하게 이제 여야 후보와 비슷하게 되다가 가면 갈수록 허경영 총재님 인기는 수직 상승이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짐 로저스 같은 사람이 허경영 총재님을 직접 뭐 영상 통화를 이제 오늘 내일 할 거예요. 10월 중간에 한다니 했으니까. 그 여성이 누구냐? 그 옥스퍼드 교수고 짐 로저스하고 아주 친한 사람. 그 사람이 아주 뭐 걷지도 못하고 호흡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그 총재님의 이제 치료를 받고 몸이 쌩쌩하게 됐더라고. 린다 유인가? 린다 유 그분이 몸이 완전 기적이 일어난 거지. 100m 걷는데 1시간 걸렸다고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몸이 쌩쌩하게 돼가지고 말이야. 가지고 이거 뭐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짐 로저스 같은 세계 3대 투자자다. 응? 한국이 아주 이제 미래가 밝다 이렇게 그 사람 늦게 알아봤지. 한국이 미래 밝다고 한 것은 어느 정도 도인 성인급들 말이야. 현인 철인 도인 성인급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한국의 미래가 밝다고. 이런 것을 이재명이가 아느냐고. 모르지. 이재명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만 보면 이재명이나 안철수나 유승민이나 홍준표나 윤석열이나 전혀 이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현인, 철인, 도인, 성인들의 어떤 그 가르침을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까막눈이라고. 눈이 있어도 볼 줄도 모르고 귀가 있어도 들을 줄도 모르는 백해가 완전 영적으로 차단된 사람들이라고. 하여튼 짐 로저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는 것도 있고, 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참 재밌는 프로그램이 100만 불짜리가 되느냐면은 나는 그 개별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언제 복귀되느냐, 이제 참 일구월십도 그것도 기다린다고. 왜 기다리냐 하면은 그 미국 그 대통령이 이제 현직 대통령이 돼 가지고 바이든이 이제 언제 내려오느냐, 내려오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단 말이야. 오늘 내일 하잖아요 지금.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거의 다 이제 일망타진이 되고 마지막 이제 조금만 남았는가 봐.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가지고 있던 그 원자탄, 소형 원자탄을 회수를 다 했다 이러거든. 그 당시에 그 트럼프가 그 바이든 대통령 취임할 때 계엄령을 동원해 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니까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소형 원자탄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걸 터뜨리면은 뉴욕시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 피해가 너무 크니까 트럼프가 그걸 조용히 물려놨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지금 군부에서 다 해소를 다 했다더라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식으로 바이든이 내려오고 트럼프가 이제 들어가는 거, 요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손꼽아 오늘 내일 하고, 총재님께서는 10일 뒤에 이제
대통령 예비 후보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이제 TV 토론 이제 11월 10일 되면은 앞으로 한 달 뒤에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당에서도 대선 후보가 정해진다고 그때쯤 되면은 이제 진짜 대선 주자들 간에 이제 토론이 이제 벌어지잖아. 그때는 허경영 총재님이 오게 되는데 그때를 전후해 가지고 트럼프가 복귀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직 미국 대통령이라고 트럼프가 그것도 엄청난 힘을 가진 대통령이 되는 거야. 왜냐니까 트럼프가 그 미국 대통령 45대 대통령을 있을 때 FBI도 말 안 듣지, CIA도 말 안 듣고 말이야. 그냥 말 안 들었다고.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가 정식으로 이제 돌아올 때쯤 되면은 언론도 장악되고 CIA, FBI 이런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싸그리 멸살당한단 말이야 지금. 관타나모에서도 한 200만 명, 300만 명이 체포 구금대가 있고, 저 누구냐 저게 빌 게이츠도 처형됐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처형됐다는 말은 있어. 그러니까 뭐 그때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을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를 미국으로 부르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한국에 와서 만나든지 이렇게 하는 무언가가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아주 친하니까. 친하잖아. 친구 아주 친하단 말이에요. 이제 두 분이 2018년도에 그분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3번 만났는데 5월 5일 날 만난 건 확실하고 그 나머지 2번은 내가 만났다는 이야기만 듣고 확실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5월 5일 날은 틀림없이 만났고 그럼 깊은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은 여하튼 이제 그 대선 전에 한번 만났으면 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에. 그리고 짐 로저스 만나는 것은 이제 뭐 영상 통화를 한다고 하니까 영상 통화하고 또 뒤에 만날 수도 있고 여하튼 이런 엄청 좋은 이제 거기 그 뭐라 그러나 준비를 많이 해놨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뭐 윤석열이가 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의 문제는 그 자기가 지은 업이 있다고. 그것만 검찰이 제대로 밝히기만 하면은 작가 김진명 씨 말대로 형무소에 지금 가 있다고.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국민의힘당에 안 들어왔으면은 벌써 지금 형무소가 깜빵 가 있다고. 자기가 국민의힘당에 들어오니까 옛날로 치면 소도라 소도. 옛날 그 삼국시대에 재진 사람이 도망가 소도에 딱 가버리면 거기는 치외법권적이 돼서 잡으러 올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렇듯이 윤석열이가 자기가 빨리 국민의힘당에 입당을 할 때는 그 당시는 검찰에서 이렇게 쪼아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국민의힘당으로 들어가 가지고 대통령 후보 선언을 해 가지고 이제 그 국회의원 장제원이 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칸막이를 치주고 있다. 검찰에서 좀 세게 나가버렸으면 되는데 하여튼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그건 그렇고 이제 이거는 우주가 열리고 지구가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이때를 위해서 존재해 나왔단 말이야. 허경영 총재님께서 와가지고 이 세상을 바로잡는 거예요. 바로잡을 이때가 됐기 때문에 모든 천지의 기운이 여기에 응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듯이 아베마 박테리아까지라도 다 돌아서가지고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우주의 힘, 이게 이제 작동이 된단 말이야. 12시가 넘으니까 주위 사람들 혹시 잠자는데 방해가 안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미 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남아 있는 거지. 남아 있고 지금 제일 지금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TV 토론에 이제 나가서 이제 붙는 거. 그것이 이제 내일 기다리고 이제 트럼프의 복귀, 그리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지지 선언을 이제 하는 것. 그리고 현재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과연 누가 제일 먼저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는 발언을 할 건가? 이게 또 내가 상당히 또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이제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선별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가겠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양심이 있고 또 우성재야 이렇게 알아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혹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분 중에서 또 지지 선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기타 이제 학계, 정계, 뭐 경제계에서 알아보고 지지 선언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여하튼 궁극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제 이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이야기했다시피 그 뭐 천공 그 뭐야 윤석열이가 그 이야기했던 그 정법 그 강의 한번 들어봤나? 뭐 유승민이 보고 그랬던가 봐. 그 사람 그랬는데 그 천공 스님이라 그러나? 스님 하니까 스님이고, 또 기타 뭐 강정산 계열에 있는 어떤 사람이 또 뭐 나와서 강의하는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 결국 가서는 자기가 황제다 이렇게 해요. 그런 말은 대놓고는 안 하지만은 결국 자기가 자기가 믿는 제자들 속에서 이제 1만의 전도 통군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저게 뭐야 기독교 그 단체에 있었던 작년 그 코로나 신천지 신천지 그 단체 그 당시 그 장이 그 이만희잖아. 이만희 그 사람들도 그러잖아. 자기 밑에 뭐 14만 4천 명의 어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추려진다. 그러면 앞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이 되는데, 자기가 이제 거기서 최고의 실권자가 되고,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뭐 주요 그 고생한 대가를 받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 이만희가 있는 신천지, 그리고 또 이제 뭐 강정산 계열에 또 있는 사람도 그런 말 해요. 자기가 이 세상이 지금 뭐 코로나가 오고 뭐 이러면은 막 병난이 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참 진짜 뭐 개벽 상황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자기가 황제가 된다 이거지. 그 세계 통일을 하는, 그래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잘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전부 다 가짜야. 그리고 천공 뭐 이런 사람도 뭐 맞는 말도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뭐 전부 다 대사면 해가지고, 그 한국은 벌써 허경영 총재께서 벌써 이야기했는데 대사면 내려가지고 전부 다 그 석방시킨다는 그 이야기는 벌써 하셨는데, 하여튼 맞는 말도 있고 안 맞는 말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100% 100마디를 하면 98마디는 맞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두 마디 가지고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잘 꿈을 못 깨는데, 그러나 이제 어떤 분이 진짜냐라고 하는 것을 시금석은 뭐냐면은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딱 기준점이 된다고. 현실 정치에 발을 담아 가지고 뭐 처음에 놓을 때 그 얼마나 힘들어요. 대통령 한 번 놓는 게 쉽느냐고. 돈이 500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걸 하려면 그 지지자가 나와야 되고 현실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현실 돌파해 가지고 또 잘못하면 정치자금법에 구속되기도 하는데, 거기 양당 제도가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대통령의 군소후보로 나와 가지고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진짜 계랄로 바위치기고 하늘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을 직접 걷는 사람, 요 사람이 진짜 황제고 진짜 이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다 말이에요. 그리 허경영 총재님밖에 더 있느냐고. 말로 막 현란하게 해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말 좀 시원하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지금 아직 때가 안 돼서 이야기를 다 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가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공은 닦은 대로 가고 죄는 지은 대로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 예수를 앞세워 가지고 신천지에 그 이만희하고 그 나머지 강정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내가 안 해요. 살벌한 데입니다 거기가. 말 잘못하면은 그 뭐 사람 걸어간 뒤에서 막 씨발 새 파이프로 막 대갈통을 때리고 그래요. 살벌한 데입니다. 오줌 누고 있는데 뒤에 이불 같은 거 막 뒤에 덮세워 가지고 두드리 패고 그래요. 그냥 뒤에 항상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래요. 잘못하면 거기 겉으로야 뭐 상생해 갖고 뭐 그래 좋은 말 많이 하지만은 조폭하고 똑같아요. 조폭하고 똑같은 데가 종교판이 똑같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항상 그 신명을 잘 안 덜먹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조회수는 어떻다고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요. 1시간짜리 누가 보나? 여튼 그리고 이제 내가 허경영 총재님을 아련한 지가 2016년 3월 26일 날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허경영 총재님께서 강의를 할 때에 내가 그때 가니까 김기상 고문님께서 살아계셨을 때고 한데 한번 강의를 할 때 그 자리에 한 30명 정도 있었어요. 30명.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할매라 그랬는데 이게 여기서 일이 되니까 거기 2016년도부터 이제 기회는 7년간을 줬는가 봐요.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줬다더라고. 2015 을미,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요 7년이라. 다시 갑오 다음에 을미, 병자, 을미, 병신, 정유,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요 7년간 이 7년 동안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듣고 정영원으로 온 사람 요 사람들이 이제 기운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신축년 지나면 이제 내년에는 바로 허경영 총재님께 대통령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2016년 5월달인가 그때부터 이제 종로 거기 피카다리 극장에서 강의를 시작되고 거기 강의가 2018년까지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 되면서 이제 하늘궁도 이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궁을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2018년도에 트럼프를 만나고, 그것도 아주 중요한 그 날입니다. 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핵을 하나 끌 수 있는 것이 2018년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만난 거, 2019년도에 중요한 것이 국가혁명당 창당 작업을 한 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작업을 했고, 또 2019년도에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가 확정이 됐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에 4.15 총선에 지역구 235명, 비례대표 22명, 합 257명이 이제 나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그 예비후보 등록이나 국회에 이제 이렇게 한번 국가혁명당 당원으로서 출마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사를 바쳐가지고 모든 걸 바쳐서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선거운동 열심히 했고 씨를 열심히 뿌렸고 예비후보 등록했고 또 본선까지 나온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
이런 알갱이들이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제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가 와가지고 지금 백용제천 대내우지 백용제천 대내우 죽은 조선 이백령이고 허인 포구 성평국이고 필령 통일 전 세계다 그랬는데 이제 포구가 이제 작년 초부터 경자년부터 코로나 포구가 지금 옴으로써 서서히 이제 그 배경의 찬란한 모습이 조금씩 이제 드러나고 있다. 드러나고 있다. 특히 행주산성 대통령 출마 선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때깔이 이제 벗어지고 있다. 근데 뭐 린다유 같은 사람, 린다유지. 그 사람 그 박사 이름이 참 기억이 안 나네. 아이 참네.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데 아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TV 토론에 노는 것만 이제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그 뒤에 이제 시민들의 이제 그 반응 이게 이제 나오는데 기존 언론에서 엄청 방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될 건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고통의 끝에 지금 고통의 거의 끝이라 끝 단계인데 이제 참 진짜 150일 정도 남았는데 150일이가 11월, 12월, 1월, 2월, 3월 딱 150일 정도 남았네. 150일 뒤에는 이제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허경영 총장께서 한평생 기다리던 일이 이제 목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영상 기록을 남겨보았습니다.